이야기 속으로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10km 상공 비행기 폭발 사고, 낙하산 없이 1만 미터 상공에서 떨어졌는데 와, 그녀는 살았다고요? 거의 다친 데가 없이? 대박, 헐. 1972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스톡홀름 출발 야트항공 367편은 첫 번째 경유지인 코펜하겐에 착륙합니다. 그때 승무원들도 새롭게 교체가 됐는데 그중엔 베스나 볼로비치도 있었죠. 사실 그녀는 원래 탑승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데이 오프인데요. 스케줄 명단에 이름이 있는데 안전보안팀의 베스나잖아. 그렇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일정에 없던 비행을 하게 된 거죠. 오후 3시 15분 승무원인 베스나를 포함해 탑승한 항공기는 무사히 이륙합니다. 이날따라 난기류도 없고 승객들도 기분 좋은 완전 순조로운 비행이었죠. 오후 4시 베스나가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전방 화물칸에서 원인 모를 큰 소리가 납니다. 쾅쾅쾅. 잠시 후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평온했던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쾅쾅쾅. 그렇게 또 한 번의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고 비행기는 두 동강이 난 채 상공 10km 높이 1만 미터 상공에서 그대로 폭발하며 추락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람들은 상공에서 추락하게 되면 땅에 닿기도 전에 4가지 이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공기와의 마찰 열로 사망, 심장 파열, 심장 마비, 호흡곤란, 질식 등등. 비행기가 두 동강이 나서 폭발된 비행기 추락 사고 1만 미터 현장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스나 볼로비치. 그녀는 기내식 카트에 끼인 채 눈이 수북히 쌓인 산의 경사지에서 거의 다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떻게 1만 미터 상공 위 폭발해서 두 동강이 난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제일 높은 곳에서 낙하산 없이 추락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모두들 그녀의 생존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엔 놀라운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인데요. 하지만 헬륨 풍선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헬륨 풍선을 위로 밀어 올리는 부력 때문인데요. 즉 떨어지는 물체는 중력뿐만 아니라 다른 힘도 작용한다는 사실. 빠밤. 자전거를 탈 때 반대쪽에서 강한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경우 많이 느껴보셨죠? 이건 바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공기 저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발하는 비행기에서 베스나를 살린 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신이 아니라 중력과 부력 그리고 공기 저항이라는 사실. 와, 서프라이즈! 비행기에서 추락했을 시점엔 중력만 받아서 계속 하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에 대항하는 공기 저항도 커지게 됐을 겁니다. 공기 저항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커질수록 공기 저항은 중력의 효과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공기 저항의 크기가 중력과 똑같아진다면 물체의 낙하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종단 속도가 시속 200km 정도. 쉽게 말해서 공기 저항력이 낮으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공기 저항력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와의 접촉 면적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고 당시에 승무원인 베스나는 기내식 카트에 끼인 채 추락하게 됩니다. 면적이 넓은 카트가 공기 저항을 높여서 천천히 떨어질 수 있었고 그게 바로 낙하산의 역할을 해준 셈이죠. 또 그녀는 눈이 수북히 쌓인 산의 경사면에 떨어졌기 때문에 스키 점프 착지를 하듯이 경사진 면을 이용해 낙하 속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만 미터 상공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생존한 베스나처럼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늘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이야기 속으로 구독은 필수,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